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은 보랏빛 향기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최고위원 차례인데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니까요. 저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나눠야 좀 네, 밀도 있는 대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네, 2주 전에 나오셨을 때 그 당시 육아 파트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까? 그때 육아 파티 열린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잘 네. 진행이 됐습니까? 네, 우선 당사를 키즈 카페로 꾸민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놀라운 시도로 보시는 분이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정당 사무실에 방문한 최연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일회성으로 좀 그치지 말고 연속적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참 당사를 그렇게 꾸미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 네. 황교안 대표도 참석을 하셔서 "손주 기저귀 2번 갈아 줘 봤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뭐 어떤 고충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나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저귀 가리대 같은 경우가 여자 화장실에만 너무 많고 남자 아. 화장실이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 네네.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음. 워낙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네. 실내 놀이터 시설들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육아라고 하는 부분이 늘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시청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네. 저희가 정책적으로 확충해 갈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뭐 미디어 시청 교육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육아 전문가인 신희진 교수님이 너무 네. 말씀을 잘해 주셔서 아. 저희가 오히려 저도 엄마로서 많이 배웠던 자리였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 들으신 건 결국은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일 텐데 네. 그러면은 국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 예. 질문을 2달 내내 하고 있는데 예, 국회 네. 언제 열리는 겁니까? 저희도 최대한 빨리 열리길 정말 진심으로 희망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차례 계속된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네. 원내대표 간에. 그래서 저는 어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약속한 합의가 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희망 사항입니다. 네. 지금 선거법과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마지막 문구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여전히 관건인가요? 저도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네네네. 해당 딱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 네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음. 그렇지만 뭐 언론 등을 종합해 보고 내부적으로 들었을 때는 일정 정도 조율은 되고 있지만 네. 딱 여당에 좀 분명한 메시지랄지 네. 양보가 뒤따라야 좀 필요하지 되니까. 않을까. 음. 네. 이 국회로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네. 당만 보더라도 이게 후폭풍이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외투쟁 처음에 나갈 때만 해도 지지율이 좀 올랐었는데요, 한국당. 근데 네. 요즘은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떤 계획을 좀 내부적으로 세우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최대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죠. 누구나 네. 빨리 들어가서 이제 국회를 원만하게 가야겠다라고 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이제 협상에 관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희도 민생행보를 계속하면서 오늘도 실은 저는 이제 그 당대표와 함께 부천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네. 청년 대학생들의 일자리 취업 문제에 대한 여러 음. 의견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정책으로 음. 다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그런 네,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당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장제원 의원 그 SNS가 화제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의 이미지 정치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싸우려면 똘똘 뭉쳐서 장외에서 문재인 정권이 뵙기 들 때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국회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재현 의원님이 정말 많이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 지도부가 저도 어쨌든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러한 의견도 굉장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장재원 의원님도
원내대표와도 충분히 소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장재현 의원님이 SNS를 통해서는 제 네. 국민의 바람이 국회를 열라는 거다. 이 음.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었다. 네. 그렇게 어. 저는 공감하고 동감을 했고요. 네네. 지금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나름대로 물밑접촉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고 당대표는 또 이제 원내도 계시면서 민생 네. 양보를 쭉 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현장 방문도 한두 번 정도 하면 쇼라고 비칠지 몰라도 네. 계속되면 전 진정성 있는 행보도 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견은 진짜 알겠습니다. 경청하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음.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에 뭐 글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검토 혹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한다든가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언하진 않았을 텐데요. 내부적인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글쎄 당내에서도 여러 내부적인 가지 반응 의견. 네네네.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 국회 정상화의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 나아가야 네네. 될까. 네, 그런데 저는 장재훈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경청해야 된다고 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83만 명, 민주당 해산 청원도 33만 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20만이 넘어가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 아니다. 여기에서 뭐 또 야당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답변은 어떻게 보세요? 그 장장 한 16분? 그 영상 보니까 16분이나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던데 네. 결국 종합해보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하세요. 딱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수석의 직분을 이건 망각한 거다라고밖에 음. 보여지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무수석이라는 위치가 뭡니까? 여야 간에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하는 그런 네. 입장이잖아요. 그런 네네.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음. 이건 소통이 아니라 분통 터지게 만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예,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이거는 뭐 민주당 해산 청원도 33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 당을 겨냥한 거라고 보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16분의 그 장황한 내용 속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음. 그런 것들은 어 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거의 명백히 총선 개입 선언을 한 것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네. 청와대가 이렇게 적대적인 정부인가 하는 음. 부분에 대해 정말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실은 다른 건이긴 하지만 최근에 칼럼 수정 지시를 내리는 것도 그렇고 음. 오늘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언론들한테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래 사실상 질문 금지령을 내리는 브리핑을 해서 언론들이 아예 참여도 안 했어요. 음. 저는 이렇게 야당한테도 적대적이지만 언론한테도 이렇게 적대적인 정부 이게 네. 진짜 문제 아니냐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지금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공천 룰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 신상진 의원 발언 때문에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천 룰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친박계를 다시 몰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던데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정말 굉장히 열심히 회의를 하고 계세요. 네네. 제가 알기로도 뭐 수십 차례가 넘는 뭐 조찬회의부터 네. 뭐 아주 긴 릴레이 토론까지 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음. 네, 특별위원회 산하에서 이제 공천혁신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초안이 최고위에 보고가 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의 평가 방식과 가감점이랄지 정치 신인에 대한 우대 방식 음. 이런 내용들이 여러 아이디어로 논의되고 네. 있다고 하니까요. 그 네. 결과는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당장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시사했잖아요. 네. 대한애국당과 사실상 나는 한 몸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내부적으로 공천의 어떤 룰에 대해서 다들 좀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닌지 홍문종 의원의 어떤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어, 그 발언에 대해서
아직 본인이 딱 명확히 이게 뭐 창당이다, 뭐 탈당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해석이 분분한데 네. 저는 삼선 의원님이시거든요. 네네. 무엇보다 당과 나라의 미래라는 큰 그림에서 음. 행보를 하셔 주실 것이라 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할까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 되실 텐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이 정치 음. 입문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네. 그런 행보를 하셔 주시길 바라는 거죠. 당을 위해서 네. 계속 좀 남아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네. 입장이시고요. 홍문종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이 태극기 세력을 껴안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연 확장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좀 정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전에 우리 함께 라디오에서도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주제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랬죠.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인적 통합에 공감할 국민들은 없다. 음. 저는 총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발생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가치 대 가치의 통합이 되어야 된다. 네. 라는 그런 일관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가치는 태극기 세력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가치라는 게 당의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네.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합당이란 표현은 좀 적절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